예, 오늘도 이런 문제들 풀어주실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장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네. 뭐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추석 때 시장 가셨어요? 아, 시장은 뭐 지역구 시장 가는 건 기본입니다. 아, 그건 기본이에요? 예, 김무성 대표는 시장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아마 관악구에 지난번에 거기서 이제 4.29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신환 후보가 당선된 곳이죠. 예, 맞습니다. 아, 관악구에 있는 전통시장. 예. 뭐 과거에는 재래시장 했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거기 많은 의원들하고 같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른바 마트, 대형 마트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거죠. 네. 그 이유는요, 정치란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제일 필요한 게 그러려면 정치인들한테 좀 사람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정치인들 하면 저 금배치 하면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예.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랑 같이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입고 같은 고민하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 그런데 정치는 어차피 보여주는 그 쇼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 갖고 여태까지 뭐 장 보는 거 추석 때 이런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골목 상권 지키기 이런 차원에서라도 전통시장 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뭐 이런 모습이 훨씬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죠. 지역구 의원들도 뭐 비슷합니다. 예. 제 생각에도 전통시장이 예. 가장 그 정치인이 서민에게 어필할 수 있고 예.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 시장 가면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대구 서문시장 그 환호 거의 뭐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그러니까 이 대형 마트에서는 그런 환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이 트인 네. 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서민 음식을 마음껏 들 수 있습니다. 순대, 떡볶이 이거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과연 저거 먹을까 하는데 가시면 먹거든요. 예. 그다음 또 세 번째, 직접 돈을 내십니다. 또 돈을 내면서 이렇게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내시면서 그 선돈도 받고 그러면 그 서민들이 볼 때 아, 저분들이 어떤 천상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하신 별에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구나. 이럴 때 사람은 언제나 그 상대방이 자기와 비슷한 생활 행태를 보일 때 친근감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로 볼 때 정치인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가깝게 느낀다. 이 점에서 시장 방문은 이 정치인들의 서민들의 표심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진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많네요. 제가 평소에도 순대 잘 먹고 이러니까 야, 이거 근데 말이에요. 야당은 왜 역으로 가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어적인 일정의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걸 굳이 가지 않으면 욕을 먹거든요.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심란한 사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위권이라든지 뭐 또 윤상현 특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심란한데 안 가면 오히려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도대체 왜 안 갈까? 무슨 고민이 깊을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일에 좀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공감력을 높이기 위해서죠. 실제로. 다들 많은 귀성 인파가 뭐 1,000만, 뭐 2,000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역을 가면 또 그런 공감. 심지어 과거에는 톨게이트 가서 이렇게 손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공감이죠. 그러니까 지루한 시간들을 공감해서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공감 능력을 높이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역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재보궐선거 때는 일부러 장 보는 날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한 20명, 30명에서 20만 원씩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돌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감력을 높이고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역을 간다거나 이런 게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25일 내일 모레죠.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용산역에서 귀향객들, 제 기억으로 귀성객들. 지난 설에도 그랬어요. 예, 야당은. 근데 재밌는 게요. 새누리당도 가긴 가는데 새누리당은 서울역으로 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산역으로 근데 갑니다. 용산역은 KTX가 쓰고 서울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KTX가 호남행이 있었죠. 서울역은 경부선이고 용산역은 그렇군요. 그 호남까지 가는 선 예, 거기서 출발. 그래서 새누리당은 서울역으로 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산역으로 그러면 갑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은 수서역으로 가겠네요.
수서역이 생기면 거기서 아마 호남 쪽 KTX 그리고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묘한 걸 발견했어요. 예. 귀성길에는 절대로 안 가더라고요. 귀향길에 서울역에 가든지 여기 가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집에 가서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라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귀향을 하게 되면요. 특히 명절 때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전부 웃어넘기고 예. 아마 그 귀향길에 있는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얼굴 모습을 보면 전부 웃고 있어요. 예. 근데 귀성 이제 서울 돌아오면 이제 휴가 잘 일자리 지내는데 이거 복귀하고. 일자리 어떻게 할까 고민이 팍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잘하지 않는 이상 욕먹기 싫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향길에 한번 이따 생각해 보십시오. 귀성길에 서울역에 간 정치인 아까 우리 그 강 교수 말대로 사람 많이 모인 거 간다 그랬는데 사람 많이 모인 거는 귀성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가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 명절 분위기 막 물씬 풍기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정말 이번 명절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들한테 일종의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사신성인 촉구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한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 주십시오.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부산으로 나가라.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곳으로 나가라. 네. 예? 김한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은 백의종군 해야 된다. 네. 누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무슨 책임이 그런데 있어요? 지금 뭐 4.29 재보궐선거에서 4대0으로 진 이후에 이제 당이 이렇게 내분에 휩싸이게 된 건데, 네. 백의종군이란 건 그야말로 하얀 옷 똑같이 계급장 떼고 그냥 군대로 따지면 이제 이등병으로 돌아오는 건데, 지금 뭐 높은 계급장을 떼야 될 사람이 뻔히 아는데, 문재인 대표인데,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하라는 거는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이제 또 그러면서 조경태 의원은 징계하겠다는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혁신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냐하면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혁신위원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 징계를 하려면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예. 엄연한 그런 기구가 있는데 혁신위가 이게 무소불위에 뭐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다고 아마 이분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치가 이렇게 실종된 거고 또 정치 명분을 봐도 이제 중진들이 말이에요. 다 이제 적지에 나가라, 험지에 나가라 했는데 그야말로 조경태 의원이야말로 그 영남, 부산 험지에 나가서 삼선이나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맞습니다.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많이 사람은 말씀하시죠. 중징계하라면서 문재인 대표 보고는 또 부산에 나가라.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실제로 뭐 여지가 좀 제가 볼 땐 분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대표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 정세균 전 대표,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지금 종로구나 아주 세종시에 어려운데 나가신 예, 거죠? 어려운데 추출돼서 네,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옮겨가는 어려운데 거냐. 나가, 예, 그러니까 달굴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게 여지가 되고? 있고. 그렇게 예. 해서 6분은 백의종군을 요청받았는데 그런 분들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복당 불허하겠다고 강 기강왕립 차원에서 청전배, 박주선, 정동영은 이제 못 들어온다. 딱 쇠기를 이제 박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도 공천 주지 배제가 된다. 즉 바꿔 말하면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김재인 의원은 이제 공천을 못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보면 오늘 발표한 분들만 해도 12명 정도는 그냥 뭐 공천을 못 받거나 험지로 나가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아직 반응이 안 나왔는데 정세균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의 반응이 안 나왔는데 이 반응들을 놓고 아마도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박지원 의원 말씀하셨는데요. 내일 신율의 출발세 아침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직접 이제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를 해서 그 입장을 듣고 저희가 또 내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려보겠습니다.